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나 고장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나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대상으로 차량의 구매 시 판매를 담당했던 영업 직원을 떠올리며 전화를 거시곤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시죠. 빠른 사고와 고장 처리를 위해 대응 매뉴얼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은 생명을 구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존하고 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 문제나 수리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고장 시 대응 안내입니다. 캐딜락의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번호는 080-3000-5000번입니다.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긴급 출동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 서비스, 배터리 점프 시동, 도어 잠김 시 열림 서비스 등입니다. 차량이 보증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품질 문제로 인한 수리나 견인 비용은 모두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고나 고객 과실로 인한 차량 문제의 경우 현장 출동 및 수리 또는 견인 시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은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사고 시에는 보험사를 통한 수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비스 센터 입구는 사안의 시급함의 정도에 따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담당 영업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식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고 시 대응 안내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즉각적으로 멈추세요. 다음,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피해갈 수 있도록 비상삼각대를 이용하여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내 차에 비상삼각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2차적인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은 총 4곳입니다. 첫째, 119 소방서입니다. 사고 시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처리 프로세스를 꼭 물어보세요. 경미한 사고여서 상호 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즉 겉으로는 서로 멀쩡해 보일지라도 추후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9에 통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12 경찰에 알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당사끼리 합의 및 처리하면 될 일을 왜 경찰에까지 알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의 처리로 사고 처리를 끝낸 경험이 여럿 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여 처리 프로세스를 꼭 물어보시고 사고 시 취할 조치를 모두 취해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입니다. 국내 대표적 보험사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느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사고 위치와 차량의 손상 정도, 차량 번호, 이름, 사고 정황을 설명하고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판매를 담당했던 해당 영업 직원입니다. 차량의 위치를 말씀하시고 어느 센터로 입고시켜야 하는지 대응에 대한 안내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보통 주말에 사고가 나게 되면 수입차의 경우 서비스 센터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 어느 센터에 입고를 시켜야 할지 등등의 부분을 가장 쉽고 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보험사 직원분들도 차량의 견인을 하게 될 경우에 어느 곳에 입고를 시켜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업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말씀을 해주시거나 직접 통화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사고 현장에 대한 자료 보존입니다. 블랙박스에 SD카드를 확보해 놓으세요.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 여유가 있으시다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 난 부분의 영상을 블랙박스에서 찾아서 영상을 재생시키고 블랙박스 모니터 자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차량의 앞과 뒤쪽 영상을 모두 촬영하는 2채널 블랙박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둘 다 촬영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난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났는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사진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내 차와 상대 차량이 잘 보이면서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났는지 특징적 건물이나 이정표가 보이게 전체 사진을 사방에서 촬영합니다. 가급적 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을 해주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타이어의 방향이 함께 보이도록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분을 촬영합니다. 촬영은 파손 부위의 위, 좌우, 그 다음에 아래에서 약 4컷 정도를 촬영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촬영은 도로에 타이어 급제동 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 즉 타이어가 끌린 자국을 촬영합니다. 영상이 확보가 됐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사고가 났는지 확인 시에 아주 유용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도로에서 타이어의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상대 차량과 내 차량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레이가 없다면 테이프로 표시를 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일단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겠네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현재 위치가 고속도로인지 일반 국도인지 설명하시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세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보험사의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셨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보험사의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고 시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사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남자친구보다 제가 알려드린 이 절차를 믿고 따르세요. 그럼 모두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